네, 안녕하세요. 정부 간 관계론 수업에서 8팀의 팀원을 맡았던 최은지입니다. 이번 영상 공모전에서는 제가 팀장으로 활동하게 됐는데요. 저희는 정부 간 관계론 수업에서 중앙정부부터 지방정부까지 다양한 정부 간 경쟁, 갈등, 협력과 같은 여러 관계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은 이를 충청남도 예산군과 홍성군의 사례에 연결시켜서 직접 정부 간 관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저희 영상도 이를 바탕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정부 간 갈등은 단기적으로는 지역 주민의 간접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고 또 장기적으로는 지역 발전의 차원에서도 갈등 해소, 관리를 위한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희는 충청남도 예산군과 홍성군이 두 지역의 화합의 결과물로서 두 지역에 걸친 내포 신도시를 만들었으나 그 내포 신도시가 오히려 갈등의 온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주목하였고 또한 서해선 KTX 삽교역 신설과 같은 갈등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 그 지역에서 어떤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영상에서도 그 내용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부 간 관계론 수업에서 정부 간 갈등, 경쟁, 협력과 같은 다양한 것들 중 실사례에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을 보고서 혹은 영상화 시켰어야 했는데요. 저희는 애초부터 홍성군과 예산군에 가서 답사를 할 것을 기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아니면 충청남도 도의회 의원님을 만나고 또는 그 삽교역의 생생한 풍경이나 내포 신도시의 현재 모습 등을 담기에는 영상화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영상화 전후로 저희는 정말 많은 기획회의 그리고 편집회의를 거쳤는데요. 그 결과 좋은 영상이 나왔고 정부 간 관계론 수업의 교수님께서 이를 해당 공모전에 출품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해 주셔서 이렇게 좋은 수상의 기회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고서나 영상으로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영상으로 하면 더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었지만 사실 요즘 현대 사회를 겪으면서 어떤 공모전이든 영상을 되게 소재로 하는 것들도 많고 영상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나 그걸 기획하는 능력은 현대 사회에서 꼭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통해서도 그리고 이번 공모전에 참여를 하면서도 제 스스로도 영상을 기획하는 능력부터 편집하는 능력 그리고 그 사이에서 팀원들과의 관계를 조율하는 능력까지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던 공모전이었습니다. 네, 일단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평소에 그렇게까지 영상을 많이 만들었던 편도 아니고 프리미어라는 프로그램을 다룬 것도 사실상 이번이 거의 처음인데 꼭 영상을 기존에 많이 만드는 유튜버를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영상에 관심이 있고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모두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공모전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여러 용어 중에서도 핀피는 많은 사람들에게 꽤나 익숙한 개념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철도를 둘러싼 핀피 현상을 곳곳에서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지방정부들은 너도 나도 자신의 지역에 철도를 놓아달라고 하고 열차를 많이 세워달라고 하고 그리고 역 이름에도 자신들의 지역 이름을 넣어달라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각 지방정부들은 치열하게 갈등하고 때로는 처절하게 경쟁을 벌이곤 합니다. 모두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철도는 공공성이 강한 사회 기반 시설이니만큼 특정 지역의 이익보다는 해당 노선이 건설되는 전체적인 지역 차원에서 나아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효용성과 효과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사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철도를 두고 벌어지는 정부 간 갈등이 현재 진행 중인 지역을 찾아냈고 더 생생한 연구를 위해 직접 지역을 방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떠나는 저희의 현장 답사는 서울 용산역에서 출발했습니다. 학기 중에 기차 여행이라니 색다른 경험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미 도착해 있는 무궁화호 열차에 올라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합니다. 협력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갈등만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홍성군과 예산군인데요. 충청남도에 위치한 두 지역은 경계를 마주하고 있는 이웃입니다.
한때는 두 지역이 함께 발전하기 위해 손을 잡은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철도를 두고 서로가 얼굴을 붉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아가 두 지역 사이에 걸쳐 만들어진 내포 신도시는 또 다른 갈등의 온상입니다. 이들 지역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 갈등의 현장으로 직접 떠나봅니다. 오늘 여정에서 들르게 될 삽교역은 두 곳입니다. 저희가 기차편으로 먼저 도착하는 삽교역은 장항선에 속한 역으로 저희의 연구 주제인 서해선 삽교역은 기존의 것과 별개로 새로 지어지는 신역사입니다. 장항선 삽교역은 현재 무궁화호와 일부 새마을호 열차가 정차하는 반면 서해선 삽교역은 앞으로 KTX 열차가 정차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 역은 홍성역과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현재 아직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인근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서해선 삽교역은 지난 2010년 서해선 복선전철의 정부 기본계획 수립 당시 장례역이라는 이름으로 고시되었습니다. 이때 장례역이란 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하고 직선화한 뒤에 여객 수요 증가 등 장례 주변 환경 변화 시 설치하는 정거장을 의미하는데요. 장례역이 지정된 이후 삽교 지역에서는 내포 신도시가 지정되고 서해선에 KTX가 투입되기로 하는 등 여객 수요 증가 요인이 꾸준히 발생해 왔습니다. 다양한 요인들과 사전 타당성 조사를 근거로 지역 주민들이 본래 2022년 완공 예정이었던 서해선 복선전철의 초기 계획에서 빠졌던 삽교역의 신설을 강력히 주장한 결과 서해선 총사업비의 변경이 승인되어 2022년부터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진행한 뒤 2년 동안의 공사를 거쳐 2025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장례역이 신설될 수 있던 가장 큰 요인은 바로 내포 신도시의 지정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포 신도시는 홍성군 홍부급, 예산군 삽교읍 일대에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 홍성군과 예산군의 군 경계를 기준으로 면적의 63%는 홍성군에 37%는 예산군에 속해 있습니다. 내포 신도시의 인구는 약 85%가 홍성군에 15%는 예산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내포 신도시를 둘러싼 논의는 지난 1989년 대전시와 대덕군의 대전 직할시 승격으로 인한 충청남도청의 이전 사유 발생을 기점으로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대전이 더 이상 충청남도의 일원이 아닌 직할시로 승격된 만큼 충청남도청은 충청남도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이로 인해 충청남도청 이전 추진을 위한 충청남도 조례가 제정되었고 여러 지역의 경합 끝에 홍성 및 예산으로 충청남도청 이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2010년 충남혁신도시의 명칭이 내포신도시로 확정되며 충청남도청 청사와 충청남도의회 청사가 이전되었습니다. 현재 내포신도시의 인프라 현황을 교육, 보건의료,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인프라가 예산보다는 홍성 지역에 몰려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희망찬 출발을 했지만 내포신도시 여러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내포신도시에는 초기 개발 실패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내포신도시는 총 3단계의 단계별 목표를 갖고 개발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1단계 사업지구를 선정함에 있어 홍성군에 위치한 남내포 지역만 선정되어 우선 개발이 되었고 예산군에 위치한 북내포 지역과의 개발 격차가 이때부터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남내포와 북내포의 인구 비율이 100대 1까지 벌어져 시위까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홍성의 남내포 지역이 개발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입니다. 내포 신도시의 인구는 소폭이지만 증가하는 반면에 예산의 인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그래프는 예산군의 연도별 인구 추이인데요. 예산군의 인구는 2022년 10월 기준으로 79,292명인데 이는 10년 전보다 약 10% 정도 감소한 수치입니다. 내포 신도시로의 인구 유입은 한편으로 인근 지역인 예산군의 인구 유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문제들의 원인으로도 볼 수 있는 마지막 문제점은 내포 신도시 내에 행정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역화폐의 경우 예산은 예산사랑 상품권, 홍성은 홍성사랑 상품권이란 지역화폐를 발행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지방정부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내포 신도시 내에서 군 경계를 넘어서는 순간 지역화폐의 교차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생활 폐기물의 경우 내포 신도시 내 교차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은 자신이 위치한 지역에 맞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교통망 연계에 있어서도 지자체 간 경계를 넘어서면 환승이 되지 않아 또다시 환승 요금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내포 신도시는 행정구역이 겹침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 간 적극적인 소통의 부족으로 인한 행정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여러 어려움들을 겪는 중입니다.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2시간, 저희는 충남 예산의 삽교역과 충남 홍성의 홍성역에 각각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현장 인터뷰를 통해 홍성과 예산 각 지역 주민들 그리고 충청남도의회 도의원님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홍성보다 삽교가 가차우니까 내포 사람이 내리는 건 국민을 위해서 편리한 건데 자기네만 이득 생겨서 거기 생기면은 홍성에 손이 없다고 계속 반대를 하고 막 그 법원 쪽에 막 프랑카르로 예비역을 지금 역으로 선정해 준다는 건 잘못된 거라고 아우성 치고 프랑카드 붙이고 그러는데 상당히 그건 비양심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했었죠. 돌아다니는 서명도 받고 또 농협이나 어디 군청 같은 데 보면 서명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다 서명들 하고 짧은 거보다도 삽교역에서까지 20km 정도 돼요. 얼추 10, 8km 정도 되는데 제가 삽교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제일 생활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서 내려서 이동하고 그거를 좀 편의를 봐서 생각하는 거지 꼭 삽교 쪽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가까운 데서 내려서 쉽게 거기 목적지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우선은 지금 이제 홍성 예산 사이에 150시간을 좀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어떤 곳에 생기는 게 상관없는데 가장 좋은 거는 이제 한 곳에 생겨가지고 좀 지역 경제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가까운 지역에 두 군데에 생기다 보니까 서로 좀 경쟁하는 의식이 좀 지역 간에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고요. 직원분들도 당연히 그런 거에 의견들이 많고요. 대부분 다 홍성 출신이다 보니까는 홍성의 역세권에서 생긴다고 했을 때 다들 이제 좋다고 했는데 이후에 예산 삭교에도 생긴다는 얘기가 이제 생기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좋지 않다. 이거는 이제 홍성 지역 경제 발전에 크게 이제 이점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물론 제가 홍성에 얼마나 지낼지 모르지만 내포로 이사 갈 수도 있지만 두 군데 다 있으면은 나쁠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들려오는 얘기들은 워낙 내상과 홍성의 경쟁이 너무 심하다. 상생이 돼야 되는데 너무 경쟁적으로 가는 게 아닌가. 거기서 오는 불만족이 빼면은 있으면 있을지 너무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노선이 많아서. 저는 어릴 때부터 쭉 서울로 왔다 갔다 많이 해가지고 운영수단이 있잖아요, 기차. 대중교통에 버스랑 철도를 많이 이용했을 때 철도가 훨씬 더 편했어요. 왜냐면 서울까지 진입하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거든요, 버스를 타면. 그래서 도착하는 시간이 출발하는 시간대에 따라서 정말 불규칙적으로 길게 늘어나기 때문에 철도는 지연을 해도 큰 이슈가 없으면 정확하게 도착한다는 입장 때문에 철도를 되게 많이 이용하는 편이죠.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홍성역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그렇게 크게 불편하게 못 느꼈는데 이제 성인이 되고 이제 서울로 가서 많은 대중교통을 이용해보니까 홍성에 내려오는 게 얼마나 불편한 일인지 좀 많이 깨달아서 이번 KTX 짓는 이 과정에서 속도도 홍성도 둘 다 중요한 위치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게 좀 잘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홍성역과 삽교역에서 주민 인터뷰를 마치고 내포 신도시에 위치한 충남도서관으로 가는 택시에서 저희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러면은 되게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럼 두 역 모두 이제 KTX가 들어오는 걸로 저희는 알고 왔는데 그게 맞나요? 맨 처음에 설계상으로는 합덕에서 직접 홍성에 종착지로 돼 있었고 예산 쪽에서 그 삭교역을 무조건 선언을 했지.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는 국회의원도 지역구가 예산 홍성 갔거든. 예산 홍성 합쳐서 국회의원 한 명이 돼 있었지. 또 움직이다 보니까 삭교역 신설이 됐어요. 하기로 확정된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국회의원은 욕을 많이 먹지. 홍성 사람들한테나. 만약에 지금 이미 있는 여기 장항선 홍성역이랑 새로 생기는 이제 새로운 삽교역 둘 중에 하나가 충남 도청역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다면 어디가 더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도청역은 지금 거기도 문제가 어떻게 돼 있느냐면 도청하고 도의회하고 같이 붙어 있거든요. 도청은 홍성 땅에 전하고 도의회는 예산 땅으로 전하고. 그러니까 요거는 홍성 땅이에요. 홍보급 신경이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게 도의회예요. 의회는 예산군 삭교급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해감에서도 문제가 되고 원래 맨 먼저 설계는 이게 충남도서관 이거잖아요. 네네. 요게 도청자리. 여기에 도청을 짓는다. 현재 충청남도는 도청과 도의회가 같은 부지를 공유하면서도 각기 다른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좌측에 있는 건물은 예산군 땅에 위치한 도의회이고 우측에 있는 건물은 홍성군 땅에 위치한 도청 건물입니다. 어색하게 느껴지면서도 무언가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저희는 도의원님께 서해선 KTX와 내포 신도시에 대해 더 자세히 질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홍성하고 예산하고 섭교형 문제로 서로가 생각하는 바가 틀리니까 대략은 한 2017년 그때부터 좀 갈등이 이제 표면화됐던 것 같고 이제 지역 신문에서 그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니까 되게 이제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야 그 내용을 알지만 주민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신문에서 이제 섭교역이 뭐 신설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주민들이 거기에서부터 이제 홍성, 예산 양쪽의 입장이 자기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내포 사람들은요 사실상 섭교역을 세워지면 이 사람들은 더 좋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네는 홍성역 이용해도 되고 섭교역을 이용해도 되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 불편함이 없잖아요. 철도라는 것이 준고속철도고 역을 많이 세우면 안 되기 때문에 시설 공간에서 적절하게 생각을 해서 기획을 해서 역사를 다 준비를 했었고 그런데 어떤 그 지자체에 주민들이 우리도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준다고 한다고 하면 그거는 이 그 철도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쪽의 명분을 세워서 홍성군을 반대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나는 이제 시민단체에서 섭교역 반대 주도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대화를 했었어요. 지금 얘기했던 우려도 좀 많이 하는 거거든요. 여기 아니 그건 그래 뭐 출퇴근은 그렇다 치고 쇼핑을 다 서울에 가서 하고 싶지 여기서 누가 하고 싶겠어요.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다 지나가는 메이커 이런 것만 다 있는 이런 그다음에 뭐 얼마나 비싸요 여기는. 서울에 아울렛 가면 뭐 30%, 40%, 50% 반값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45분 걸린다고 하면 다 올라가죠. 올라가서 소비하죠. 여기도 소비 안 하죠. 그렇게 되면 지역 경쟁은 더 어려워질 수가 있죠, 사실. 이동은 빨리 할 수 있지만 그것도 피해가 될 수 있어요, 사실. 정치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걸 이렇게 했으니까 이만큼 우리 지역은 뭐 발전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그 발전이 정말로 발전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그 피해당을 우리가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공격을 잡을 수 있는 진짜 우리가 굉장히 고민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거리가 멀면 괜찮은데 서울하고 홍성 같은 경우 가까운 거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제 사실 충남도청이 와서 내포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충남도청이 2012년도에 내려왔거든요. 그 당시에 10년 후 2022년도에는 내포 신도시의 인구가 20만이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내포 신도시를 건설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22년도에 인구가 얼마냐? 내포 신도시가 2만 9천이에요. 2만 9천. 그러니까 이 행정을 하고 정책을 하는 사람들의 예측이 완전히 빗나간 거죠. 왜 그러냐면 삶의 인프라가 없어요. 인프라 시설이 갖춰져 있진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종합병원도 없지, 무슨 뭐 대형 마트도 없지. 신도시가 완성이 되면 신도시 평가단이 있거든요. 내포 신도시 평가단이라고 해서 내포 신도시 평가를 했는데 거기서도 전국 최악의 신도시가 내포 신도시다. 홍성하고 예산하고 지금 갈등이 심화되긴 하는데 한번 시도는 해봤어요. 홍성하고 예산하고 통합을 하자. 그런데 제일 먼저 첫 단추를 낄 때 서로가 어떤 뭐 의기투합을 해서 야 우리 같이 잘 살아보자 이게 아니고 어떤 뭐 한 지역에 특정한 정치인이 쉽게 얘기하면 자기의 포퓰리즘 있잖아요. 이런 쪽으로 내던졌기 때문에 뭐 이제 반대쪽 지자체가 이제 감정이 상한 거죠. 감정 싸움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도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감정의 골은 꽤나 깊어 보였는데요. 같이 공동으로 발전해가지고 공동에서 통합을 해야죠. 근데 자기들끼리 발전해놓고 통합하자 그러면 완전히 예산군을 멸시하는 거고 다 밀어붙이고 쳐주지도 않는 거 아니에요. 흡수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알아본 서해선 장래역과 내포 신도시를 둘러싼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양 지자체 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이에 홍성과 예산, 각 지역 공무원과 군 의원 등이 참여하는 행정협의회나 협동조합의 창설을 제안합니다.
실제로 도의원님도 관련하여 협동조합이 구성될 예정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행정적인 불편함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충남도청하고 홍성군하고 예산군하고 충남도청이 주가 돼가지고 협동조합을 구성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러한 자리에서 서해선 장래역의 KTX 정차와 관련된 협의나 내포신도시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행정통합과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두 지역은 공동의 문제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협력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홍성과 예산 각 지역 군수들의 역할 또한 중요합니다. 이들에게는 시민단체와의 소통 채널을 확보하는 것,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주민자치회를 두 지역 주민 간 교류의 장으로 내실화하는 것, 그리고 정부 간 갈등에 대한 도지사의 일방적인 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매번 이를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서로가 직접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테이블에 앉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양 지자체 간의 협의를 거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에 더 넓은 차원에서의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충청남도 도의원의 경우 이들 지역의 갈등 조정에 필요한 예산이 추가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각 지역 군 의원들과 지속적인 소통, 협력을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서야 합니다. 또 현재 의회 내에 조직되어 있는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등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며 지역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충청남도 지사의 경우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현실에서 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구성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면 이를 통해 홍성과 예산의 갈등을 원활하게 조정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특히 지역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두 지역이 하나로 통합되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충청남도지사는 혁신도시의 구체화를 위한 주민 의견 반영 창구를 마련하고 정치 환경으로부터 독립된 홍성과 예산 지역의 통합에 대한 로드맵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이처럼 양 지자체의 협의와 충청남도의 조정을 통해 홍성군과 예산군이 서해선 KTX와 내포 신도시를 둘러싼 갈등을 넘어 화합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최악의 신도시로 평가받는 내포. 어느덧 멀어진 주민들 그리고 지방정부 간의 갈등은 그 봉합이 결코 쉬워 보이지만은 않는데요. 작은 협력에서부터 조금씩 서로의 거리를 좁혀 나갈 수 있다면 30년쯤 뒤에는 전국 최고의 신도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충남 혁신도시의 밝은 미래를 기대해 봅니다.